활활 타오르는 불 중에서도 곁불이 있고 속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불에는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17강입니다. 오늘은 불길 훈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불길 훈자입니다. 불길 훈자는 불길을 말하는 것이죠. 불길이라는 것은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을 말합니다. 이 불길 훈자는 무거울 중자와 불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 훈자는 불의 무거운 부분이 불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중요한 부분이 불길이라는 것이죠. 불길은 불의 목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에는 곁불이 있고 속불이 있습니다. 이 속불 중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부분이 불길입니다. 불길 훈자는 불의 무거운 부분이 불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길은 불의 목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견수운 조망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견수운 조망석은 강아지한테 매주멍석을 맡긴 것 같다는 뜻이죠.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일을 맡겨놓고 불안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작이나 훈심이랄 때 불길 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불길 훈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불길 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향내 훈자입니다. 향내 훈자는 향내를 말하는 것이죠. 향내라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향내 훈자는 풀초변의 불길 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입니다. 식물을 말하는 것이죠. 불길 훈자는 불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내 훈자는 풀의 불길이 향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내는 풀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풍기는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향내인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을 때 향내는 진동합니다. 마치 세찬 불길처럼 향내가 사람 코 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향내 훈자는 풀의 불길이 향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내는 풀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풍기는 냄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훈이류가 있습니다. 일훈이류는 향내나는 풀을 한 대 놓으면 좋은 냄새는 없어지고 악취만 난다는 뜻이죠. 좋은 일은 잘 잊혀지지만 나쁜 일은 오래도록 전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훈도나 훈수비랄 때 향내 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공훈자입니다. 공훈자는 공이지요.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일을 바치고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훈자는 불길 훈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길 훈자는 불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힘력자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훈자는 불길 같은 힘이 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찬 불꽃처럼 사용하는 힘에서 공로가 발생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공이라는 것은 대충 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생기는 것이 공이라는 것이죠. 공훈자는 불길 같은 힘이 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찬 불꽃처럼 사용하는 힘에서 공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탕탕지운이 있습니다. 탕탕지운은 대단히 높은 공운이나 공적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장이나 보훈이랄 때 공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길 훈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질라발 훈자입니다. 질라발 훈자는 질라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라발은 붉고 차진 진흙을 구워서 만든 나발입니다. 참고적으로 나발은 국악에 쓰이는 금관 악기를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로서 나팔이 있죠. 나팔은 끝모양이 깔때기 모양의 금관악기 전반을 이루는 말입니다. 나팔은 깔때기 모양의 금관악기 전체를 이루는 것이고 나발은 국악에 쓰이는 금관악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안에 나발이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질나발은 붉고 차진 진흙을 구워 만든 나발입니다. 이 질나발 훈자는 흑토자와 불길 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불길 훈자는 불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나발 훈자는 흙의 불길이 질나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나발은 흙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뻗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발을 세게 불게 되면 멀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멀리까지도 세찬 소리가 뻗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발의 힘입니다. 철기시대 이후로는 이렇게 새로 나발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뿔로 만들기도 하고 어패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는 흙으로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질라발의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질라발은 흙으로 만든 나발입니다. 질라발 훈자는 흙의 불길이 질라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라발은 흙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뻗는 소리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불길처럼 세찬 소리가 나는 게 뭔가 질라발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선 훈지상화가 있습니다. 훈지상화는 형이 훈이라는 악기를 불면 아우는 지라는 악기를 불면서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간의 화목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와훈이라 할 때 질라발 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불기운 훈자입니다. 불기운 훈자는 불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불기운이라는 것은 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입니다. 이 불기운 훈자는 불화자와 불길 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길 훈자는 불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운 훈자는 불의 불길이 불기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운은 불에서 세차게 뻗는 열기를 말하는 것이죠. 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불기운은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세찬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옆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 세찬 열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기운 훈자는 불의 불길이 불기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운이라는 것은 불에서 세차게 뻗는 열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월, 화훈, 거각, 유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온유월 겹불도 쬐다 말면 서운하다는 뜻이죠. 당장에는 변변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없어진 뒤에는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제나 훈연이라 할 때 불기운 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길 훈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석양빛 훈자입니다. 석양빛 훈자는 석양빛을 말하는 것이죠. 석양빛은 저녁 때 저무는 햇빛을 말합니다. 이 석양빛 훈자는 해일자와 불길 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불길 훈자는 불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양빛 훈자는 해의 불길이 석양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양빛은 해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뻗는 빛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질 때 석양빛을 보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듭니다. 땅이며 바다며 하늘까지 온통 붉게 물드는 것이죠. 이런 석양빛을 불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길처럼 세차다는 것이죠. 석양빛 훈자는 해의 불길이 석양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양빛은 해에서 불길처럼 세차게 뻗는 빛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훈모가 있습니다. 훈모는 날이 어스레하게 저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훈이나 훈황이라 할 때 석양빛 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817강으로서 불길 훈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